안녕하세요. 돈 불리는 디자이너 돈불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채널에서는 좀 생소한 결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인공지능이 요즘에 워낙에 저희 피부로 와닿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필수적으로 쓰는 용어이기도 하고 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을 준비해 보았어요.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개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초, 그 다음에 필수 용어, 그리고 한번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인공지능 기초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란 기계 혹은 컴퓨터가 인간의 기능을 모방해서 인간과 비슷하게 동작하도록 만들어진 모든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기계가 학습하는 것인데 이 머신러닝이 인공지능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딥러닝은 여기 앞에 영어로 딥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딥하게 러닝을 하는 건데 머신러닝 모델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계층의 인공신경망으로 구성되어 대용량의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하여 학습 성능이 좋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학습을 더 잘하도록 인간의 뇌 구조를 본뜬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머신러닝의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기존의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그냥 단계층이라고 하면 딥러닝 같은 경우는 다계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렬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머신러닝의 학습 원리는 기존의 컴퓨터와는 다르게 머신러닝은 결과값을 주면은 알고리즘을 가져다주는 그런 개념이고 기존의 컴퓨터를 보시면 여기 입력과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컴퓨터는 사람이 규칙을 작성을 하고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통해 규칙을 학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알고리즘을 기존에는 입력을 해줬다면 머신러닝은 결과나 문제만 준다고 하면은 이것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머신러닝 방법의 학습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지도, 비지도, 강화학습. 그래서 약간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라벨링을 통해서 정답지를 제공하고 또 해설지도 같이 제공을 하는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지도 같은 경우는 사례만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고서 이 알고리즘을 이거랑 이런 특성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사례만 제공했을 때 이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목표만 제공을 하고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건데요. 온전히 목표만 주면 알아서 스스로 학습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그때 옛날에 챗GPT 알파고가 있죠. 그래서 이 강화학습에는 대표적인 알파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수 용어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다른 책이나 그리고 영상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 위주로 좀 선별을 했고요. 또 챗GPT한테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인데 명령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챗GPT나 이런 데다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챗GPT가 답을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명령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NLP가 있습니다. NLP는 Natural Language Platform인데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저희가 말하는 것을 컴퓨터가 해석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MM이 있습니다. LMM은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언어 관련한 작업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챗GPT나 빙챗 그리고 제미니, 라마 이렇게 이런 인공지능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LMM은 이런 언어 기반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LMM의 시대였다면 현재는 멀티모달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영상들을 저는 많이 봤는데요. 이 멀티모달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시로 보면은 자율주행차나 이미지 속에 있는 물체를 텍스트로 설명하는 AI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뭐 딱 그 한 가지만의 데이터를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이미지, 라이더 데이터, GPS 정보 등을 동시에 처리해서 차가 스스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이런 다양한 미디어의 형태를 데이터를 결합해서 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을 제가 이해를 했던 것은 LMM은 그냥 언어 모델 기반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챗GPT를 생각하시면 되고 멀티모달 같은 경우는 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사용한다. 그런 방식을 사용한다. 이거의 멀티모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은 진짜 많이 쓰는 말인데요. 본래 단어의 뜻이 환각이나 환영 그리고 환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AI 모델이 실제 데이터에 없는 정보를 생성해내는 현상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챗GPT가 세종대왕 맥북 프로를 던진다 이런 던짐 사건을 예시로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듯한 사실을 거짓말인데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 그런 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생성한 이미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손가락이 이렇게 좀 이상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나왔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대표적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이 있어요. 그래서 파인 튜닝도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요. 저희가 악기를 튜닝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정을 하는 건데 어떤 걸 조정하냐면 이미 너무 잘 돌아가는 기능이에요. 근데 그 잘 돼 있는 것 중에서 특정 부분만 더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로봇 청소기와 번역기를 제가 해놨는데 예를 들면 번역기를 예로 들면 얘가 모든 언어를 다 잘 번역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국어만 그리고 영어만 이렇게 특정 언어만 더 발달시켜줘. 이렇게 하는 것이 파인 튜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잘하고 있지만 한 분야를 더 강조해주는 것. 그게 파인 튜닝입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파라미터라고 돼 있는데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조정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실 대입 값이라고 약간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쿠키 레시피의 예시를 들면 쿠키를 만들 때 설탕, 밀가루, 버터가 들어가는데 이 양을 1g, 2g, 3g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는데 아니야. 이게 5g, 6g, 4g 이런 게 더 적정한 조절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이 수치들을 다 매개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개 변수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데이터 포인트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그룹으로 묶는 비지도 학습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비지도 강화 학습의 중에서 비지도 학습 중에 들어가는 단어이고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그룹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사 그룹끼리 여기는 강아지 그룹이야.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진 것은 강아지 그룹이야. 이런 특성을 가진 것은 고양이 그룹이야.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한다. 그것을 클러스터링이라고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TS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에서 저희가 예를 들면 아이폰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책을 읽어주는 앱이나 내비게이션을 생각하시면은 되게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로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말로 해주는 거. 그래서 텍스트 투 스피치 이렇게 해서 TTS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STT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운드를, 그러니까 스피치 투 텍스트, 사운드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을 STT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T2I라는 말을 생성형 이미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텍스트 프롬프트를 이미지로 생성해주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달리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성형 이미지에서 이렇게 text를 입력을 하면은 이미지를 뽑아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생성한 이미지인데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를 제가 원하는 프롬프트에 맞게끔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정말 좋은 시대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한번 생성해 본 이미지들인데요. 저 정말 좀 감동했어요. 물론 이상하게 되는 부분도 조금은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이렇게 텍스트를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동영상으로 생성해주는 프롬프트도 있습니다.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텍스트 투 비디오 해서 T2V라고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사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런웨이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런웨이 말고도 이 소라라는 게 있는데 오픈AI에서 2024년 2월 15일에 공개한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도쿄의 여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걸 GIF로 만들다 보니까 되게 좀 화질이 저화질로 보이는데 실제로 웹사이트에서 보면은 굉장히 화질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 클로즈업 됐을 때 그 주인공의 그 여자 주인공의 그 피부결이라던가 이 선글라스로 보여지는 그 풍경 부분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디테일해서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여기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진짜 실제로 있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쇼킹했고 정말 디자이너의 생명에 대해서 좀 생명력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면,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던가 강의나 그런 미디어들을 봤을 때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바탕으로 정리를 해본 내용인데요. 일단 오픈마인드를 갖자. 기술, 트렌드에 대한 오픈마인드를 갖자. 약간 나랑 먼 것이라는 AI가 나랑 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픈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AI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또 결국에는 AI 자체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고 또 그거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굉장히 이건 공감되는 말이었는데 모두가 인공지능 개발자가 될 필요는 없다. 각자의 도메인에서 전문가가 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직업 중에 하나가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직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 분석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단순한 부분들은 당연히 대체가 되지만 오히려 그 외에 그 단순한 업무들 때문에 처리하지 못했던 더 고차원의 일들 그런 부분의 전문성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분야에 맞는 그 도메인의 전문가가 되자. 이게 제가 생각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저도 약간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AI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로 또 이 부분을 잘 도태되지 않도록 저희도 잘 따라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오늘 영상을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강의처럼 준비를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 채널에는 맞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상식적으로 개념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을 준비해봤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덤블디였습니다.